우리나라에서만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챗GPT 앱을 깔았다. 써본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써보면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놀라움, 두 번째는 충격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 이 생성형 AI 네. 이 이제 써보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써봤지만 몇 번 뭐 했을 때 틀린 정보들이 몇 번 나오는 순간 뭐야 이거 딱 나왔다가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들 때 보통 사람이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찾잖아요. 그러다가 AI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하면서 써보는데 챗GPT라는 재미나게 쓰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나도 제대로 배우고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손쉽게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구나를 활용법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 AI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콘텐츠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굉장한 또 전문가이셔서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오픈 AI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왔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초창기의 모멘텀은 방금 김 작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원래 처음에 AI를 우리가 생성형 AI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이 생성형 AI는 구조 자체가 정답을 얘기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대답을 하는 애지 정답을 얘기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챗GPT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시험 공부를 얘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질문이 나왔는데 교수님이 주신 문제를 내가 잘 몰라요. 아리까리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백지를 내거나 아니면 거기다 편지를 쓰거나 내가 아는 내용을 쓰거나. 근데 챗GPT의 원래 원리 자체를 보면 약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뭐라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확률적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답이 나오길 원하는데 자꾸 이상하거나 헷갈리는 얘기, 우리가 보통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24년 10월 말에 이 GPT에 서치 GPT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저 대신에 검색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을 보는데 제가 모르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너네 안 되겠다. 인터넷 검색 찬스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AI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저 대신에 인터넷을 빠르게 검색을 하고 그 내용에 있는 것 중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또 한 번 더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우리가 얘가 맞는 얘기하는지 틀리는 그렇게 해도 근데 틀릴 수는 있거든요. 틀리더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AI로 정보를 탐색하고 그리고 이거를 갖고 검색에 대신해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그때부터 발견한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최근에 더 놀라운 건 오히려 아마도 우리가 체감하는 걸 텐데 지브리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요즘에 뭐 사람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후사에 인스타에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이게 숫자적으로 아주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브리 스타일이 2025년 3월 좀 말에 나왔거든요. 이게 교수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를 이제 그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준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나오니까 일단 제일 먼저 놀란 게 샘 알트먼이었어요. 오픈 AI 하면 샘 알트먼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야 내가 10년 넘게 이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처럼 사람 같은 AI 만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안 갖고 오히려 챗GPT 3년 동안 만들 때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 스타일을 만드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쪽지함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왜 그래? 라고 이제 처음에 놀랐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이제 샘 알트먼이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우리 GPU 다 녹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발 그만해요. 우리 다 야근하느라고 잠 못 자고 있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트윗을 올렸느냐. 뭐요? 놀라운 숫자를 하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전 세계를 처음에 놀래켰던 이유가 이 챗GPT가 나오자마자 단 5일 만에 회원수를 100만 명을 모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회원수 제일 많이 모았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이 2달 반 걸렸어요. 100만 명 모으는데. 근데 챗GPT가 나온 지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 기능이 나오고 100만 명 추가적으로 회원이 생기는데 딱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걸렸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 처음에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을 내고 나서 샘 알트먼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무료 버전에서 못 쓰게 막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 이 100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유료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브리 그림 그리겠다고 전 세계에서 갑자기 100만 명이 1시간 만에 모이고 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그 오픈 AI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회원 수에 대한 데이터들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억 명 전후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을 보면 아주 작게 잡아도 8억 명, 그리고 많이 잡을 때는 10억 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작년까지 3억 명이었던 것도 많은데 이 그림 그리기 기능 나오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8억 명까지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챗GPT 설치자들이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나오고 엄청나게 늘었는데 뭐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 앱 설치 통계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챗GPT 앱을 깔았다. 라는 통계가 최근에 2025년 4월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이 챗GPT가 우리나라에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지사가 단순히 그냥 판매 지사가 아니고 여러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는 게 보이는 게 실제 뽑는 리크루팅의 멤버들을 보면은 개발자도 뽑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이제 오픈 AI 임원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픈 AI한테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지정학적 위치나 뭐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출적으로 중요하다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전 세계 1등은 당연히 미국일 거잖아요. 미국. 전 세계 2등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한국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비율이 아니에요?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 숫자로 우리나라가 유료 사용자 수가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라는 얘기를 공식 임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뒤처지기 싫어한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전문가들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편하게 들어오면서 그냥 누구나 이렇게 AI를 쓰게 되고 스며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I로 검색하고 그림 그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성 AI 앱의 이제 종류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즈 앱에서 2025년 3월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4월에 앱 사용자 점유율에 대해서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뭐 좀 나온 통계의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업체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로 잡았을 때 이제 1,748만 명까지 설치자들이 나오고 있다. 제미나이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통계에 제미나이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미나이가 별도의 앱으로 있는 것들도 있지만 웹에 좀 통합되어 있는 형태들도 있고 또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에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안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미나이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체감적으로 재미난 여기서 몇 위쯤 되나요? 제가 요즘 사용률로 생각한다. 요즘 볼 때 사용률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3등 안에 무조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미나이가 사용률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왜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요즘에 그 TV에서 스마트폰 광고들 보셨어요? 네, 스마트폰 광고, 예를 들면 삼성 광고라든지 뭐 구글 광고, 애플 제외한 거기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거든요. 막 이제 빨래방이죠.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는데 어떤 빨래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니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거를 건조기에 돌려야 되나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에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이걸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내가 건조기 돌려도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되네? 라고 이제 본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 갤럭시 광고를 보더라도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사진을 수십 장을 자기를 찍은 거를 이 제미나이한테 쭉 보여주면서 야,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제일 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AI가 제가 봤는데 뭐든지 좋지만 뭐 몇 번째 사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AI를 쓸 때 PC에서 되게 복잡하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되네? 네. 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무료 버전을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구글 기반의 서비스에 녹아들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미나이 자체의 성능이 요즘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챗GPT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기존에 그 이 생성형 AI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델을 만들고 관련된 논문을 쓴 게 원래 구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원조는 구글이고 데이터도 원래 이 AI 하려면 데이터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구글처럼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많이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없죠. 네, 웹 브라우저, 뭐 요즘 크롬도 있고, 뭐 인터넷 검색도 있고, 유튜브도 갖고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자기네들의 검색 서비스도 있고, 근데 생성형 AI가 생기면 우리 기존의 매출을 잡아먹을까봐 그렇죠. 제대로 연구를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챗GPT라는 게 등장하니까 이게 급하게 이제 받으라는 서비스를 냈거든요. 맞아.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얘가 잘못된 대답을 해가지고 오히려 망신당하고 주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와신 상담을 한 거죠.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최근에 구글 I/O 행사를 보면 정말 놀라 뒤집어질 정도로 많은 놀라운 서비스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녹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미나이에서만 되게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뭔가를 시키는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왜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영상 만드는 쪽에서 VO3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놀라운데 VO3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쓰면 정말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유튜버들이 실제로 뭔가 브이로그 찍는 수준의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넘사벽으로 잘 나와요. 근데 왜 나온가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구글이 모바일에서의 플랫폼의 힘과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힘이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사용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쓸수록 이 구글의 위력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고 뭐 요즘에는 AI가 댓글도 단다는데 이런 거 뭐 시연하는 걸 볼 수 있나요? 네, 뭐 일단은 두 가지 정도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제일 쉬운 건 스마트폰이니까 앞서서 제가 그 광고에서 나온 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기 끝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아마 안드로이드시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죠? 이게 아마 최신 갤럭시 폰들 버전 뭐 최근 뭐 한 6개월, 1년 사이에 나온 것에서 거의 다 될 텐데 이 끝에 있는 걸 꾹 누르고 있으면 제미나이가 뜨는데요? 그쵸. 제미나이가 뜨는데 처음에 하시면 승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나온 상태에서 이 오른쪽 끝에 제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눌러볼게요.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카메라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희가 찍는 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제 이름 얘기하지 말고 제가 누군지 찾는 그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신기하다. 자,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아? 유튜버입니다. 누굴까요? 침착맨이래요. 자, 지금 네가 화면 보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노트북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이 화면에 있는 거를 불러와 볼게요. 그냥 얘를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보면은 라이브의 화면 공유하기라고 있죠.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화면 공유하냐고 눌러봐서 전체 화면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제 모니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화면을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야,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스마트폰 화면 보고 계시네요. 타임지 뉴스 기사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사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보고 싶은 기사 하나 눌러볼게. 자, 이게 기사가 내가 중요한 기사인 것 같은데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 혹시 이 내용 어떤 건지 네가 요약 좀 해줄 수 있어?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시위대의 강경 진압을 명령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부분에 What's happening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문단 내용만 네가 영어로 읽어주고 어떤 건지 한글로 좀 번역 좀 해줄래? 네, 첫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아요.
What's happening right now is very different than anything we've seen before, Gavin Newsom, the governor of California, said in a speech Tuesday night that was seemingly addressed as much to his own state residents as to the nation. 한국어로 번역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르다. 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화요일 밤 연설에서 말했는데 그의 주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너 되게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좀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나 혼자 알기 좀 좀 별로니까 내가 이 뉴스 내용으로 만약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 이게 영문이지만 너가 이 내용을 한국에 있는 50대 사람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쇼츠 스크립트를 네가 좀 짜줄 수 있어? 유튜브 쇼츠 스크립트를 짜드릴게요. 제목은 미국 정치, 지금 난리 났습니다.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멘트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네가 만든 멘트에 맞는 그림도 네가 그려줄 수 있어? 네가 그림 그리면 내가 그 제미나이 가가지고 그림 확인 좀 해볼게. 네, 50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미국 국민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담은 그림은 어떨까요? 좋아. 그려줘.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꺼볼게요. 제미나이 끄고 이게 돼 있는 요 화면이 그러면 저랑 대화한 내용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쇼츠 스크립트까지 짰잖아요. 쇼츠 스크립트까지 짰고 그럼 쇼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죠. 얘한테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쇼츠를 이제 만들 거야. 근데 쇼츠를 만들 건데 좀 참고 이미지들을 좀 만들면 좋겠거든. 근데 이 이미지들이 너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좀 참고로 이미지를 몇 개를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면 좋을까? 내가 그릴 수 있는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한 2-3개만 만들어줄래? 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Gavin Newsom criticized.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프롬프트를 만들었죠. 자, 프롬프트 만든 거를 제가 끈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3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3번에 그죠? 여기다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대화를 끝내고 이걸로 해볼게요. 3번의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정치적 일상이 이미지에게 미치는 영향 이래가지고 요 정도 그림까지는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여드린 게 약간 정치 이슈라서 조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화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스크립트도 짜달라고 그러고 이미지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VO3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진짜 별거 아닌데 실은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AIDIA인데 AIDIA를 홍보하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7초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주 짧게 K-팝 아이돌이 댄스를 하면서 혹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시키고 나서 그냥 누르고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AIDIA. 뭐 이 정도는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나오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브이로그 형태로 사무실 이제 소개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 AI 도구 중에 특히나 이제 구글의 VO3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좀 놀랍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에서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유튜브 영상을 갖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에 댓글을 만약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거잖아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김작가 TV에 있는 아무 영상 중에 그냥 제가 최근에 나온 영상 하나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댓글 19개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얘한테 구글 제미나이죠. 얘한테 붙인 다음에 아래에 위의 영상의 댓글을 샘플로 10개만 만들어 줄래? 실제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실제 댓글처럼 만들어줘야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시켜보는 거예요.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내용을 이 AI가 봅니다. 그래서 연결 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실제로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얘가 빠르게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 이거를 갖고 그러면은 어떤 댓글을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얘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이 영상 봤으니까. 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제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끄덕였어요. 본인 생각 때문에. 실제 영상 내용입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오죠. 17분 16초에 나온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저런 내용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실제로 한다. 그러면은 자, 그죠? 댓글을 실제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까지 넣어주고 실제 영상의 타임라인을 9번 샘플처럼 모든 영상 댓글에 달아서 실제 댓글처럼 10개 세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시키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에 맞게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맞는 댓글에 타임라인까지 달아주고 아이디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디 값하고 내용들도 얘가 시간 빠뜨렸나 봐요. 그러게요. 시간을 빠뜨렸네요. 그러면 시간을 빠뜨렸다고 얘한테 얘기를 써줘야죠. 실제 영상의 시간 타임라인을 빼먹었잖아. 다시 글에 시간 타임도 붙여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전에 타임라인에서 18분 4초, 11분 36초, 18분 54초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쓴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댓글을 100개든 1000개든 내용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 자체를 분석해달라고 남기면 그냥 영상 바로 분석해 주는 거겠네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핵심 요약을 10줄 이내로 분석하고 이 정신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건데 다양한 질문지를 만들어줘.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이 내용의 영상을 분석해서 10줄 이내로 핵심 요약해주고 실제 이 영상에 출연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건데 추가적으로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그죠?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쓰는 것도 끝날 수도 있지만 AI는요.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주셔야 되네. 그쵸. 뭐냐면 왜 이거를 줬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얘한테 써주면 그거에 대한 논리도 알려줍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왜 그 질문을 교수님께 하면 좋은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저 인터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AI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놀라움, 두 번째는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충격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가 봐요. 그럼 예를 들면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죠.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도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영상 인터뷰했고 직접 영상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네요. 이강민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 맞아요. 맞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래요. 영상에서 의존적인 와 한번 보시죠. 영상에서 의존적인 사람들 가스라이트 취향이라고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부모와 애착관계 성인은 가스라이트 당하는 경향성이 붙죠. 이 질문은 그리고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라는지 이유도 나오죠. 영상에서 의존성이라는 거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오니까 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 디지털 시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또 디지털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쵸.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전통적인 대면 밑에 봐요. 말씀하신 대로. 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뭐 방송 다 했네요.
아니 이게 저는 직접 이런 일을 원래 아날로그틱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일단 이건 2개만 만들어줬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질문을 10개 만들어줘 하면 10개도 했었을 거고. 얘한테 한 번씩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 참 잘 만들었다. 실은 내가 이 영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김 작가거든. 자, 실제로 내가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뽑은 질문 3개 외에 추가로 질문 7가지를 덧붙여서 실제 대본처럼 만들어 줄래? 이렇게 시키는 거죠.